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해야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이거 신뢰도 있는 거 맞아? 해봤자 맨날 틀리는 거 뭐 하러 해?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 반응들은 선거 여론조사를 대하는 일부의 시선입니다. 누군가는 성실하게, 누군가는 귀찮아하며, 누군가는 또 다른 호기심을, 누군가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선거 여론조사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여론조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주주의에 있어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정확히 파악해 표출시키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선거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뿐만 아니라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됩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역할 중 하나는 민주정치제도 보완입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입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유권자들이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지만 국민을 대변해야 할 소수의 정치인들이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소수의 정치인이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려는 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430년 조선시대, 당시 민생 문제에 세심했던 세종대왕은 농지에 대한 새로운 세법인 공법 제정을 두고 백성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530년 전부터 여론조사는 정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죠. 오늘날의 정치인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권자의 정책적 관심과 입장을 신속하게 파악해 그에 부응하는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공약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하는 도구 중 하나인데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의 호불호를 확인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출마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도 여론조사가 활용됩니다. 여론조사는 출마 의사를 표시한 다수의 후보자 중 경쟁력 있는 소수의 후보자를 압축해주는 여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난립하는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한편 정당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내 경선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선정할 때도 당내 경선을 대체하여 여론조사가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는 내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37.8%, 다른 사람들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50.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유권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유권자의 표심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밴드웨건 효과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선두 마차를 따라 수많은 마차들이 뒤따르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에도 비유가 되곤 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이 행사할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 여론조사에서 선두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더독 효과는 투견장에서 상대의 밑에 깔려 지고 있는 개가 더욱 분발해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처지는 후보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지도가 낮은 후보나 정당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타인의 생각과 의견, 특히 지지도 결과는 투표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선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여주는 등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여론조사인데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전체 유권자 중 일부만 뽑아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본조사인데요. 통계청에서는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특징 등을 파악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행된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 기간은 한 달 이상으로 투입된 인력만 약 3만 명, 그에 따른 예산은 약 949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선거 여론조사를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전수조사로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여론을 반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론이 급변하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전수조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 표본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권자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이 표본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1,000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500명,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 표본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렇게 적은 표본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직업 등 다양한 계층과 특성의 유권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 중 표본으로 뽑힌 사람들의 계층이나 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유권자의 의견이 편향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전국 유권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한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경우 당연히 해당 정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때문에 표본을 잘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으로 진행되는 혈액검사를 예로 들자면 아주 소량의 피를 뽑고도 우리의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그 질이 균등해진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유권자에게 표본으로 뽑힐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즉 무작위로 표본이 선정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100% 정확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더라도 조사 방식이나 설계 등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언론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데 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여론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론조사의 긍정적 기능은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재정 공표하고 공정한 심의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표 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 스스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여론조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선거 여론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 완전 정복을 위한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 2회편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